번째 주제는 이제 독서 지도를 좀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무슨 독서 논술학원 같은 걸 좀 보내야 되느냐, 또 말하기 같은 게 좀 어렵고 토론 같은 게 좀 안 되는데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모든 거는 제 동영상 강의 중에 재능 독서, 지혜 독서라고 하는 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독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하나, 지혜 독서는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문학적 독서고, 이게 하브르타의 핵심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브르타를 하는 거는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본인들의 경전을 갖고 하는 거고, 그걸 갖고 똑똑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고 뭐 진로 적성을 찾고 그 안에서 입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고 발표 능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뭔가 인지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좀 더 종교적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거를 토론의 과정, 암기나 낭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전수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브르타도 이 부분 좀 왜곡돼 있어요. 결국은 둘씩 짝을 지어서 똑똑해지고 뭐 공부 잘하고 문제집 잘 풀어서 입시적인 성과를 낳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 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똑똑할 수는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고, 모든 아이들이 이거를 이 어떤 인풋을 했다고 아웃풋을 그대로 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 독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브르타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 실천들을 한번 보시고 제 책의 역사 하브르타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자녀교회 비밀, 이런 책들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지혜 독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아이들을 푸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더불어 배우는 거예요. 애를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생각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러지 않고 얘와 더불어서 나도 같이 배운다. 우리 하브르타 실내로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경우는 아빠가 광개토대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 정복전쟁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하브르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게 좋은 거야? 여기서 본인의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졌어요. 그러면 일제가 침략한 거를 그럼 어떤 논리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 일본도 영토 확장을 한 거고, 뭐 진출한, 우리가 만주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해도 고구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광개토 대왕이 침략을 받아서 맞받아쳐서 간 게 아니잖아요.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거는 침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빠가 내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이와 더불어서 나도 같이 배운다. 또 우리 역사 하브르타 사례 보면은 엄마가 애 둘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역사 하브르타 같이 하면서 아이랑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인문학이다 보니까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고, 왜 뭐 최영 장군은 이렇게 살았고, 뭐 그 신사임 당은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좀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본인이 인문학적 답을 찾고 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됐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지를 좀 깨달았다고, 그 좀 수기에도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의 어떤 그 성과라든지 뭐 발표를 어느 정도 하는 이런 거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발표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늘어나거든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지적인 성과를 쫓아가지 않는데 지혜에 초점을 두고 인성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배운다는 거에 초점을 뒀는데 그 인지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재능 독서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깊이 있게 더 좀 영역을 넓혀가면서 가지를 하나하나 더 붙여가게 할 수 있도록 권해주라는 거죠. 그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혜 독서예요. 재능 독서와 인지 독서가 아니라 문제집 푸는 거랑 똑똑해지는 거, 이거는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고 지혜에만 초점을 두면 따라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믿음을 갖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